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코드 테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홍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방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이프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알아보고 테스팅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보다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검증 환경 방안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점점 더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각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자연 동력이 아닌 인공 동력을 바탕으로 한 기계를 이용한 생산력 증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 대량 생산체제의 도입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생산 과정에 대한 조정과 제어를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생산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소프트웨어가 출현한 이후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다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생활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산업에 더 많은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지만 점점 짧아지고 있는 개발 기간 내에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Safety Integrity 레벨별로 기준을 정해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을 기술하여 프로세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 61508은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 안전 표준으로 모든 종류의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 안전 표준입니다. 그리고 각 세이프티 레벨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액티비티는 표와 같습니다. ISO 26262는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 표준으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기, 전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ISO 26262 역시 각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액티비티를 표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IC 62304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국제 표준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개발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IC 62304에서도 세이프티 클래스별로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액티비티를 표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테스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요구로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도 빠듯한 일정에 이처럼 각 산업별 기능 안전 표준을 만족하며 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검증 요구를 충족하며 제품을 타임 투 마켓에 출시할 검증 자동화 솔루션이 있어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산업별 기능 안전 표준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액티비티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콥별로는 유닛, 모듈,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테스팅으로 요구 사항대로 동작하는지
경계값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폴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타이밍에 맞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입니다. 이런 테스팅 스콥을 V사이클 개발 프로세스에 매핑하여 액티비티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으며 벡터 캐스트 솔루션으로 타겟 보드 또는 타겟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테스팅을 자동화하여 쉽고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검증을 벡터 캐스트를 활용하여 어떻게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는 잦은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빈번히 수정되거나 기능 추가가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추가 또는 수정된 코드가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가 수천, 수만 개일 경우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려면 적게는 며칠부터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많은 코드들이 변경되었다면 감안할 수 있는 검증 시간이지만 작은 기능 추가인 경우에는 검증에만 많은 소요 시간이 낭비되어 안 그래도 부족한 개발 시간을 더욱 부족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검증 도구에서 알아서 소프트웨어 파일 중 변경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만 관련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고 변경이 없는 소스 코드는 기존 테스트 케이스 실행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검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캐스트는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변경점에 영향이 있는 테스트 케이스만 다시 검증하는 체인지 베이스드 테스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체인지 베이스드 테스트는 V사이클에서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함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베리어블 변경으로 인한 기존 테스트 케이스 재활용도 체인지 베이스드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에 체인지 베이스드 테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50% 이상의 검증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에 다양한 도구들도 함께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때 툴 간의 프로젝트 설정과 개발 단계별로 이용되는 툴 간의 스위칭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던던시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솔루션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검증 도구도 이런 트렌드를 지원하기 위해 젠킨스, 반부와 연결하여 프로젝트 형상 관리, 프로젝트 빌드, 검증과 소프트웨어 릴리즈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레파지토리에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여 담당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 또는 수정 후 젠킨스로 잡을 패치하고 젠킨스에서는 자동으로 벡터 캐스트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결과가 이상이 없다면 자동으로 레파지토리에 커밋하게 됩니다. 그리고 QA팀은 기능 검증을 위해 단위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 동일하게 테스트 벤치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검증 현황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웹 대시보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프로젝트 관리가 용이합니다. 벡터 캐스트 단일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환경에서 추가하여 스코어 솔루션도 함께 활용한다면 개발부터 양산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트 액티비티별로 소프트웨어 릴리즈에 맞게 퀄러티 KPI를 설정하고 각 액티비티가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딜리버리를 금지하는 퀄러티 게이트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는 프로토 납품, 각 샘플, 그리고 양산품 등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퀄러티 매트릭을 수준에 맞게 KPI 설정을 하고 소프트웨어 검증에 이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의 결과물을 코어로 가져와 코어 플랫폼에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멤버의 퀄리티 현황을 외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딜리버리에 대한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프로젝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한다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검증하고 오류 발견 시 시스템부터 디버깅하여 브레이크다운 해가면서 오류 모듈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 시스템을 검증하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 개발자 개개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검증한 후 문제가 없다면 프로젝트 레파지토리에 커밋하여 사전에 상당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개발 시간을 절약하고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소프트웨어 검증은 인베디드 환경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단위 검증은 호스트 PC의 민지 W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컴파일러 업체 또는 디버거 업체에서 제공하는 호스트 기반의 타겟 시뮬레이터 기능을 벡터캐스트에서 사용하시면 추가 장비 구입 또는 타겟 보드 없이 편하게 개발 PC에서 인베디드 환경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벡터캐스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 벡터캐스트를 활용하여 얼마나 편하게 검증 환경을 구성하여 검증할 수 있고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와 함께 환경 구성하여 더 빠르고 편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벡터캐스트를 실행하여 파일, New, 벡터캐스트 프로젝트, MPT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벡터캐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Create New Project 창에서 프로젝트명을 기입하시고 개발하고 계신 환경에 맞춰 컴파일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IDE에서 프로젝트 설정을 확인하여 벡터캐스트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와 define variable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IDE 프로젝트 환경을 그대로 벡터캐스트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나면 단위 검증을 위해 Create New Environment를 선택하여 GUI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단위 검증 환경명과 단위 검증 대상 파일을 선택한 후 빌드하면 쉽게 검증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검증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후 이를 실행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뢰도 있는 검증 환경 구성에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였지만 현실은 단위 검증 환경을 빌드하며 예제와 같이 수많은 빌드 에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프로젝트 빌드에 이용되는 파일이나 폴더를 벡터캐스트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검증 환경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컴파일러에 대해 무료 벡터캐스트 RSP 플러스 모듈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벡터캐스트 RSP 플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 ID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캐스트 RSP 플러스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후 인베디드 워크벤치에서 프로젝트를 오픈한 다음 Tools, 벡터캐스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벡터캐스트 프로젝트 설정 창이 열리고 여기에 컴파일러 패스와 프로젝트 파일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Next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벡터캐스트 프로젝트 명을 설정할 수 있는 창과 벡터캐스트 프로젝트 생성 디렉토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쉽게 벡터캐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 검증을 하다 보면 실제 실행 결과와 예상 결과가 차이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요. 벡터캐스트에서 인베디드 워크벤치 디버거를 실행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며 변수 값을 하드웨어 장비 없이 쉽게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베디드 워크벤치와 벡터캐스트 RSP 플러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쉽게 검증 환경을 구성하고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워크벤치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제는 인베디드 워크벤치에서 STM32FX 칩에 대한 예제 프로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툴에서 벡터캐스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RSP 플러스 창이 뜨면서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IAR 컴파일러 패스와 LED 플래셔 프로젝트 패스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은 C 파일 기반이기 때문에 IAR 8점대 C 파일 소스 기반의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넥스트를 누르면 LED 플래셔의 인베디드 워크벤치 프로젝트 정보를 파싱하여 벡터캐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파싱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벡터캐스트 프로젝트 명을 기입하는 창과 벡터캐스트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 디렉토리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LED 프레셔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을 기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스는 이미 한 데모 폴더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다 기입이 완료되고 나면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프로젝트에서 파싱된 정보들이 무엇인지 밑에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먼 매크로인 경우에는 define variable이고 이 부분은 인베디드 워크벤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스 파일들이 위치한 디렉토리들이 파싱된 결과입니다. 모든 정보들이 올바르게 파싱된 것 같다면 프로세스 맥스 버튼을 클릭하여 벡터캐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러고 나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벡터캐스트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캐스트 프로젝트가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프로젝트를 파싱하여 자동으로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내에 커버리지 분석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서 오픈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셔서 프로젝트 창을 연 다음에 커버리지 타입을 고객사 요구에 맞는 커버리지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테이트먼트 브랜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제 그룹에서 단위 테스트 환경을 생성하기 위한 메뉴를 선택하여 단위 테스트 환경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선택할 단위 테스트 환경은 main.c 파일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환경명을 설정하고 실제로 main.c 파일을 선택하여 단위 테스트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테스트 환경을 빌드하는 동안 밑에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IAR 컴파일러 커맨드가 실제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 보드 없이 IAR 컴파일러와 S32F 칩 환경을 이용하여 단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고 나면 main.c 파일이 가지고 있는 서브 함수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in.c 파일을 선택한 다음 오픈 소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위 테스트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저는 유저 버튼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보면 exti get flag status가 set을 리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if문 안으로 진입할 거냐 아닐 거냐가 먼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터빙 함수, 이 함수에 대한 결과를 리턴 값을 스터빙하여 커버리지를 우선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버튼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선택하신 후 우클릭하셔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창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생성 창에서 컨트롤 F를 선택하셔서 스터빙할 함수를 찾아줍니다. 자,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이 이니머레이터인데요. set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만드셔서 동일하게 스터빙할 함수를 찾아서 이번에는 이 리셋으로 리턴 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 서브 펑션을 선택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수행되고 나면 이제 커버리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뷰 커버리지를 선택하셔서 소스 코드와 함께 커버리지 달성 결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if문 안에 들어오는 조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을 모두 테스트 케이스가 수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LED speed at에 관련된 if 컨디션은 fail, 진입하지 않은 경우만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진입한 경우는 없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ED speed count 값이 위에 보시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6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6으로 LED speed at 베리어블을 6으로 설정하여 이 컨디션 안으로 들어오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오려면 우선 이 스터빙 함수가 셋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스피드 at이 6이고 그 다음에 스터빙 함수 네, exit get이 stm32f4xx exti 저 하이더 파일에 있네요. 네, 여기에 get status가 예, set으로 설정해서 저 안으로 진입하는지 커버리지가 100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올바로 설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 if문 안으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를 분석하며 그 원인을 디버깅 하셔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디버거를 활용해서 손쉽게 해당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디버거를 활용하여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with debugger에서 without coverage를 선택하셔서 다시 재빌드한 다음에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디버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의 디버거가 활성화되고 나면 이제 디버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뷰에 터미널 IO를 여셔서 터미널 IO 창을 먼저 열어주시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유저 버튼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다시 지우고요. 유저 버튼 인터럽트 핸들러. 네, 다시 등록을 하겠습니다. 유저 버튼. 네. 자, 그리고 해당 코드까지 수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if문의 변수 값을 코드가 수행됨에 따라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치에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이 값은 데시멀 포맷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유저 버튼 인터럽트 핸들러 코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라인 바이 라인을 수행함에 따라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 if문에 보시면 if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는데요. 실제로 LED speed at은 6이 아닌 7이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LED speed at 플러스가 있어서 이 라인에서 그 값을 1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고 나면 인비드 워크벤치 창을 종료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LED speed at 변수를 6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5로 설정하면 저 if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로 변경한 다음 다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모든 컨디션에 대해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스테이트먼트 브랜치를 100% 달성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베디드 워크벤치와 벡터 캐스트를 함께 활용하여 손쉽게 검증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로 기능 검증을 하며 문제가 되는 코드를 하드웨어 장비 없이 컴파일러의 디버거를 통해 쉽게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벡터캐스트를 활용하여 높은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증 작업을 이제는 테스팅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